무청 시래기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 얘기는 무청으로 만드는 시래기입니다. 맛과 영양에서 가히 최고라 하는 시래기에 대한 의미와 만드는 방법과 함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우거지란 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얘기는 농사 방법이 아닌 가벼운 내용이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래기의 사전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시래기란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으로 새끼 따위로 엮어 말려서 보관하다가 볶거나 국을 끓이는 데 쓴다 입니다. 시래기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한자 말로는 청경이라 하는 것을 보면 누렇게 황변된 것이 아니라 아직 푸른색이 남아있는 잎줄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시래기와 우거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래기의 재료는 무이고 우거지의 재료는 배추라고 보는 점이죠. 정말 그럴까요? 다시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거지는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놓은 겉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래기와 우거지를 나눌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말이지 싶습니다. 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리면 시래기라 하고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놓은 겉대를 우거지라 한다면 그 말이지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접하는 음식 중 우거지 김치는 오로지 배추 겉잎으로 담그기에 그래서 우거지는 배춧잎, 시래기는 무잎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짐작해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거지 김치 말고 시래기 김치란 말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시래기입니다. 우선 시래기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연 상태 그대로 건조합니다. 이 방법은 편하고 무난하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래기를 만들기 위해선 무청을 자르게 되는데 무 윗부분을 약간 남기고 잘라야 줄이나 건조 막대기에 걸기 쉽습니다. 이때 남기는 부분 길이는 무 사용 목적에 따라 조금 달리합니다. 무의 양이 많아 겨우내 보관할 경우라면 무 생장점이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0.5 내지 1cm 정도 두툼하게 잘라야 합니다. 보관 도중 싹이 움트면 보관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이죠. 보관이 아니라 김장이나 요리용으로 금세 사용할 경우라면 아까운 무 두껍게 잘라낼 필요 없죠. 무청을 걸기 좋을 정도로만 남기고 얇게 잘라도 좋습니다. 무청을 햇볕에 말리면 황변화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말리는 장소는 일단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이 좋습니다. 예전 시골에 가면 남향이 아닌 곳 처마 밑에 지프로 엮어 주렁주렁 매달린 시래기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건조 시래기 만드는 방법은 일단 간단해서 좋습니다. 지저분한 겉잎과 황변화가 심한 것들을 추려내고 그냥 걸어두면 저절로 말라서 만들어지니까요. 다만 건조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조시키는 장소와 환경, 무청 굵기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2달 내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약간의 노력이 더했을 경우입니다. 11월 중순에 시작했다면 내년 한겨울에나 맛볼 수 있다는 거니 성미 급한 우리네로서는 조금 갑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손질이 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라서 나중에 조리할 때 삶고 씻고 다듬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아무리 그늘에서 말린다 해도 햇볕이 닿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색깔이 곱지 않은 황변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약간의 차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투과되는 차광막을 덮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텃밭에 차광막 덮인 비닐하우스가 있다면 그곳에서 건조시키면 좋겠죠.
단 통풍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무밭에서 무청을 자른 후 그 자리에 가지런히 늘어놓고 밤새우기를 포함해 24시간 정도로 단련을 시킵니다. 11월 중순 요즘이라면 대부분 서리가 하얗게 덮이죠. 서리를 막고 녹으면 단맛이 늘어나 더 맛난 무청이 됩니다. 또한 바로 잘라 건조대에 걸면 무잎 줄기가 똑 하고 부러지는 낭패를 보게 되는데 하룻밤새 그것이 완화돼 건조대에 걸기 아주 쉽습니다. 건조가 완성된 시래기는 바싹 마른 다음 거둘 때 부스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때는 분무기로 약간 물을 뿌리거나 아침 일찍 습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만지는 것이 좋기도 하고요. 둘째, 약간 데쳐서 숨을 죽인 후 건조합니다. 하루 정도 노지에서 서리를 마친 후 약간의 소금을 넣고 끓인 물에 데친 후 그늘에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이 또한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황변화될 염려가 크게 줄어들어서 고운 시래기 특유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금을 넣는 것은 아시다시피 진한 녹색 유지와 보관성 향상을 위한 것이죠. 짧은 시간 데친다는 것 말고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건조법과 다름없습니다. 일단 색깔이 진하고 곱다는 점에서 첫 번째 자연 건조보다 더 좋지 싶기도 하고요. 셋째, 삶은 후 건조하거나 냉동 보관합니다. 일단 무청을 삶습니다. 끓는 물에 무청을 넣을 때 두꺼운 줄기 부분을 먼저 넣고 삶은 다음 이파리 부분을 나중에 천천히 넣습니다. 또한 이때도 줄기보다 잎이 먼저 익는 관계로 상황에 맞추어 잎부분을 꺼내 솥 밖으로 내놓고 줄기 부분을 더 삶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솥단지와 비슷한 높이의 빈 그릇을 먼저 준비해 두면 아주 편리합니다. 무청 굵은 줄기가 손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갈 정도면 좋습니다. 너무 익지 않거나 너무 익어 물러지면 시래기 상태가 아주 나빠집니다. 삶은 시래기는 찬물에서 깨끗이 씻고 일회용만큼 소분하여 비닐팩에 넣고 냉동 보관하거나 건조기나 건조대에서 건조시킨 후 거두는 방법입니다. 삶은 후 건조시키는 경우는 물기를 꽉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냉동할 것은 물기를 짜지 않고 소분하여 비닐팩에 담는 것이 또 하나의 요령입니다. 삶아 건조시키는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삶느냐는 겁니다. 둘째 방법 데친 후 건조시킬 때와 달리 완전히 익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건고사리 나물 만들 때 아무리 오래 삶아도 뻣뻣한 게 가시지 않고 억센 경우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풋고사리를 완전히 삶지 않고 건조시켰기 때문에 물에 불리고 삶아도 그만큼만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 식소다를 아주 조금 넣고 삶아서 이를 해결한 경험 있을 겁니다. 시래기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삶는다는 말은 줄기를 만졌을 때 푹 들어갈 정도로 완숙됐을 때를 말합니다. 어중간하게 익혀서 말리면 딱 거기까지만 원상 회복됩니다. 다만 너무 익혀 짓무를 정도가 되면 곤란한 건 당연하고요. 누구나 자신만의 시래기 만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시켜드린 세 가지 방법에서 어느 하나라도 참조하셔도 좋지 싶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각종 영양소의 보물 창고라는 시래기 많이 드시고 힘찬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